들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드롭봉 그냥. 드롭봉해. 아니 아우. 됐다! 오, 광어 잡았어, 오예. 잘했어, 광어, 오예. 어? 빠이빠이. 자. 뭐가 올라온다. 뭐가 올라와. 갑이야, 갑이. 더 올라와줘. 자, 됐어. 어우, 새우가, 봐봐. 새우가 이렇게 막 팔팔하니까. 오, 사이즈. 이게 얼마야? 야, 오, 개울어. 야, 연안에서 개우럭이 나와.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그랜드 좌대 갑오징어 생새우 외수질 낚시편 보셨나요? 안면도에 있는 그랜드 좌대에 가서 저희가 자작한 외수질 채비와 살아있는 싱싱한 새우미끼를 이용해서 갑오징어도 20마리나 잡고, 아침엔 이렇게 4자 광어도 잡고, 서비스 선상 낚시에 가서는 3자 우럭을 같은 채비로 2마리나 잡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니 편하고 좋아서 그날 사용한 외수질 채비를 오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채비를 만들기에 앞서 외수질 낚시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선상 낚시나 자대 낚시를 갔을 때 살아있는 싱싱한 새우를 미끼로 쓰는 일명 생새우 외수질 낚시는 농어, 우럭, 광어, 특히 갑오징어가 아주 잘 나오는 낚시 방법입니다. 이 채비는 기존에 팔고 있는 외수질 채비 중에서 이렇게 우럭, 소, 편대 채비죠. 요런 우럭 채비, 요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요런 외수질 채비, 외줄 채비죠. 요런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채비들도 써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만들어서도 써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채비가 제일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자, 채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다 있는 곳에서 이렇게 비닐팩을 이렇게 사용을 하죠. 거의 모든 채비를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요 편대 15cm가 요 비닐에 딱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꺼내시면은 저는 바늘까지 다 한 번에 묶어서 여기다가 넣어서 한 번에 가면 요것만 딱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기둥줄은 저희는 경심 10호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편대는 15cm, 그리고 채비굿을 여기에다가 가운데 맨도레를 달아서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수질 낚시는 살아있는 생새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이 액션을 따로 안 줘도 새우가 자연스럽게 대상어를 꼬시게 되죠. 근데 낚시를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바늘을, 목줄을 저희가 나일론 7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호로도 써보고 이렇게 나일론 3.5호 요런 걸로도 써보고 3호로도 써보고, 그리고 저희가 5호로도 써보고 여러 가지 써봤는데, 여기에 있는 바늘 목줄은 7호 내지는 8호 이렇게 그 정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게 얇으면 새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새우는 이렇게 등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막 돌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려가면서 움직이면서 여기에 이렇게 엉켜버려요. 그래서 낚시를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바늘 목줄은 7호 내지는 8호 정도 좀 굵게 연결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오히려 얘가 또 10호면 기둥줄이 10호기 때문에 바늘이 미끌렸을 때 바늘만 터져 나가야 되는데, 기둥줄이 10호니까 요거를 또 10호까지 너무 굵게 쓰면 그거는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7호 정도 쓰고 기둥줄은 10호로 해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비 만들러 가실까요? 자, 일단 채비 만들 때 필요한 거, 자, 여기 T1000평 15cm입니다. 그리고 맨도레, 밑에 이제 싱커를 달아야 되는 핀도레, 그리고 가운데 바늘 목줄을 연결을 해야 되는 도레 또 하나 하고, 그리고 구슬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거는 구슬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구슬, 채비 만드시면서 있는 구슬들 있으시잖아요. 요런 거를 쓰셔도 되고, 자, 요런 거를 쓰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요런 걸 쓰셔도 되고, 자, 저는 채비 구슬을 제일 많이들 사용을 하니까 요 채비 구슬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채비 구슬 3개 이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자, 요 경심 시폰은 제가 삼치 낚시할 때 잘라가지고 이렇게 봉다리에 넣어놓고 쓰시라고 하셔갖고 지금 요 경심줄 이렇게 잘라 놓은 거 있으시죠? 자, 이렇게 경심 10호 하나, 그리고 바늘은 세이코 20호에 요거는 미리 제가 지금 묶어놨어요. 요거는 7호입니다. 자, 요거는 7호, 8호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묶는 거는 이렇게 장어 매듭 해갖고 바늘 하나를 지금 묶어놨어요. 자, 요렇게 있으면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있는 핀도레 먼저 달아주세요. 자, 핀도레 다는 방법은, 자, 제가 많이 보여드려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먼저 끼우고 요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얘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감아주면 얘를 돌릴 때 편해요. 자, 그래서 3바퀴를 감아줍니다. 하나, 둘, 셋. 감았죠? 얘를 밑에서 위로 올리고 위에 다시 하나, 둘, 셋 당겨주고, 자, 요 부분에 침을 한번 발라주세요. 바르고 얘를 끝에까지 살살살살살살, 얘를 이렇게 먼저 안 넘기면은 딱 잡아당기면 여기가 물어요. 자, 이렇게 해서 꾹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랐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채비구슬부터 넣으면 돼요. 자,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채비구슬을 먼저 넣고, 그리고 한 바퀴를 다시 밑에서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단차 조절할 수 있는, 고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싱커가 달리는 요 부분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단 단차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 하단 단차는 처음에는 15cm를 줍니다. 15cm를 하고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여기서 이렇게 고정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당겼을 때 위로 올려도, 위로 당겨도, 밑으로 당겨도 이게 안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하나, 구슬 하나 먼저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T1000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구슬을 하나를 넣어주고, 요거는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맨도레 하나 넣어주고 구슬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는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슬을 한 번 더 라인을 통과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밑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에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자, 당겨주면 얘도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죠. 대신에 나중에 낚시를 하다가 조류 상황이나 이런 게, 아, 얘를 좀 단차를 좀 올려야겠다, 그러면 그때는 요거를 잡아당기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안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면 얘가 이렇게 라인이 생기죠. 이렇게 요만큼 밀어주고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요만큼 단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면 밑에 것도 똑같이 올려주고, 이렇게 유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유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맨 위에 맨도레를 달아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끝에서부터 요 위에 맨 위에까지의 길이는 일단은 55cm 정도를 해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 위에 이제 나머지 하나 맨도레를 연결해 줍니다. 맨도레 연결하는 방법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새끼손가락 한번 감고 얘를 세 바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당겨주고 침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 끝. 여기를 잘라주면, 그러면 요 위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길이가 50cm 정도가 나와요. 자, 요 정도 길이를 저희는 사용을 해보니까 요게 1m까지 길면 그것도 불편하고 이게 너무 짧으면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다가 단차를 좀 위로 많이 올려야 될 때도 있고 밑으로 아예 내릴 때도 있어요. 그거는 조류 상황과 그날 날씨, 바람 이런 거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단차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늘을 연결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세이코 20호, 경심 7호 묶어가지고 장어바늘 묶기로 묶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목줄은 저는 60cm를 기본으로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시면서 얘 너무 길어갖고 새우가 바닥에 너무 많이 닿는다 그러면 좀 줄이시고 아니면 단차를 올리시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끼우는 방법은 여기 천평에 보시면은 요 구멍이 있죠. 구멍에 들어가서 얘 줄을 한번 이렇게 꽈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맨도레에다가 연결해 주는데, 요 맨도레 바늘 연결하는 방법은 아시죠? 요 원줄에 바늘 목줄에 한번 이렇게 매듭을 묶어 주는 거죠. 이렇게 매듭 묶어 주고 여기 끝에는 좀 잘라 주고, 자, 이렇게 매듭 묶어 주고 나면 요 맨도레에다가 들어가서 얘를 한번 이렇게 묶어 줘요. 이렇게 묶어주고 나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 매듭 묶은 데가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리죠? 이렇게 걸려서 얘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만약에 낚시를 하시다가 얘가 지금 바늘이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요 매듭 부위에서 터져나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요 바늘 끝에서 터져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밑 걸렸을 때는 이렇게 바늘만 터져나가고 채비는 거의 올라옵니다. 10중 8구. 근데 지금 싱커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천평이 걸리면,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요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사용을 하실 때 채비가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도 이게 새우가 여기 목줄을 굵게 썼기 때문에 새우가 여기에 엉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외수질 낚시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채비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랜드자대에서 갑오징어를 20마리를 잡았을 때도 이 채비를 썼고요. 광어도 이 채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채비로 우럭도 선상 가서, 그때는 이제 새우를 사용하지 않고 미끼를 오징어를 사용했지만 채비는 이 채비를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자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외수질도 할 수 있고, 이게 간단하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채비니까 이 채비 방법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저희가 채비를 항상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 채비를 저는 만드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채비를 만들려면 요 구슬도 1개, 2개 요렇게는 팔지 않고 요것도 100개 단위로 팔고 얘도 100개 단위로 팔고 요런 식으로 파니까 요거를 또 살려면은 너무 많이 구입을 해야 돼서 불편하고, 저는 그냥 한 10개만 썼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저한테 만들어서 파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라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튜브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요번에 온더씨라는 업체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채비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판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만약에 요거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본문 링크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드렸거든요.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똑같은 채비를 판매를 하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도 저희가 만약에 알려드리는 채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하셔서 다 이렇게 판매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처음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만들어서 팔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작채비까지 다 만드셨고, 자, 만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 이게 다 구입을 하셨으면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올려드리는 거는 갑오징어를 대상어로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싱커를 8호에서 16호 정도 여기에다가 싱커를 다는 거예요. 조류 상황에 따라서 물이 너무 많이 간다, 그럼 바닥이 안 찍힌다, 그러면 좀 무겁게, 그리고 조류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좀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싱커는 쓰시는 게 좋아요. 바닥이 찍히는데 가볍게. 그렇게 해서 싱커를 여기다 달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원줄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우를 끼우셔야 되는데, 지금 짜잔, 생새우가 없어서 저희 집에 있는 죽은 태아 요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요거 먹을 거라서 여기에 있는 뿔을 제가 지금 다 잘라 갖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원래는 여기에 지금 뿔이 이렇게 지금 나 있죠. 원래는 그 뿔에다가 지금 끼우는 건데, 요게 지금 제가 다 잘라 버려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죠. 여기 지금 얼려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까맣게 요렇게 보이는 거가 내 간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 통과를 하면 얘가 금방 죽어요. 사람들이 요 밑에서 턱으로 해갖고 이렇게 위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렇게 뿔과 뿔, 여기에 있는 뿔에다가 이렇게 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새우가 등은 끼우질 않는 이유가, 일단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액션을 취해야 고기들이 현혹이 돼서 요 위에 이렇게 올라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바늘을 끼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등에다가 끼우는 거는 얘가 액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에다 끼우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요 머리 뿔 있는 데다가 뿔과 뿔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싱싱하지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부분, 요거가 이제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요, 몸이. 그러니까 최대한 새우를 살려야 되고, 냉동새우, 죽은 새우 이런 거는 외수질 채비랑은 맞지가 않고, 이렇게 새우가 만약에 죽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염장해서 원투 때 그냥 원투 던질 때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는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새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요 등에다가도 껴보고 꼬리에도 껴보고 여기에다 껴봤는데, 여기 머리 있는 쪽에다가 끼우는 게 제일 입질이 제일 많이 왔고, 갑오징어는 대부분 머리는 공격하지 않아요. 여기를 공격합니다. 여기를 딱 물어요. 등을. 항상 여기 등 위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잡아당길 때 얘가 무거우니까 싱싱하지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항상 싱싱한 새우 쓰시다가, 아, 얘가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요거 빼버리고 다시 싱싱한 걸 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끼우는 거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끼우셔서 낚시를 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랜드 자대에서 낚시를 할 때 새우를 관리를 하는 방법을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영상을 스킵 없이 잘 보시면 새우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낚시하는 방법, 그리고 중간에 라연이가 이제 외수질 낚시를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잘 보시고 스킵 없이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 모두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수온이
많이 떨어지질 않아서 갑오징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황금물때 조금 1물, 2물 이렇게 물이 많이 안 가고 낚시를 길게 할 수 있는 황금물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채비 준비하셔서 이제 손맛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